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마라톤을 뛴 것처럼 지치고 소진된 느낌이 드는 경험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칼 융은 우리의 심리가 미묘한 상호작용, 종종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특정한 심리적 역학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융은 사람들 사이의 에너지 교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교환은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그림자, 트라우마, 그리고 투사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거나 혹은 당신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역학을 다루는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부정적인 태도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을 지니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무게를 전가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채널을 구독했는지 확인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용을 즐겨주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대화할 때마다 결국 모든 이야기가 끝없는 불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몇 분 만에 대화는 직장 문제, 삶의 불만, 정치, 날씨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는 마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흡수한 듯한 기분이 들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공기 중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끊임없이 관심과 인정이 필요하지만 정작 자신은 에너지를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직장 동료나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정작 아무런 변화도 없죠. 결국 당신만 지쳐버리고 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은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죠. 결국 이유도 모른 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거나 자신의 감정적 문제를 부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소 한두 명 정도는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는 단지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것뿐이죠. 이런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만성적인 감정적 피로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원래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사용해야 할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어려워지죠. 문제는 이런 소진 상태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무기력함과 피곤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늘 불평을 하는 사람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 혹은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 역시 그런 사고방식을 점점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융의 투사 이론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나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타인에게 떠넘긴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작용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것이 아닌 감정적 짐을 스스로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면 우리도 결국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든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우리도 결국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는 생물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체는 끊임없는 감정적 갈등에 대비하는 상태로 유지되며 장기적으로는 불안, 우울,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점점 더 반응적인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요구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는 융이 강조한 개인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타인의 감정적 요구에 맞춰 생존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어느 정도 발견했기 때문이겠죠. 맞나요?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식별하는 법과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다음 내용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통찰이 되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담아보았으니 함께 가보죠.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소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어떤 사람과 만난 뒤에 기분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특정한 사람과 만난 후에는 항상 묘한 무거움을 느끼고 마치 내 에너지가 서서히 빨려나간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융은 관계 속에서 무의식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며 투사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들 중 다수는 사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상처와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을 그들의 감정을 담아둘 그릇으로 삼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불안을 쏟아붓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에 무감각해지면 결국 그 감정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그 사람과의 대화 후에 느끼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이야기한 후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짜증이 난다면 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나요? 대화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항상 같은 방식으로 기운이 빠지나요?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들은 꼭 부정적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감정적 무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책임감에 대한 감정입니다. 혹시 특정한 사람에게 항상 응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나요? 원하지 않아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것 같고 늘 조언을 해주거나 감정을 받아줘야 할 것 같은가요? 이런 관계는 종종 일방적으로 흐르며 당신만이 듣고 위로하고 감정을 짊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융은 이런 관계를 무의식적인 의존으로 설명했죠.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다드로 삼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당신에게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 과정이 극심한 피로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내 주변에는 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끝없이 반복하며 털어놓지만 정작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들. 늘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기 자신을 불행 속에 가두는 사람들. 처음에는 단순히 공감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대화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피로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거워져 마치 내 것이 아닌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나의 것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 영상 남을 돕는 것이 문제가 될 때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관심 있다면 영상 끝부분에서 확인해보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감정 상태입니다. 혹시 그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면 괜히 긴장되거나 불안한가요? 대화를 나누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혹은 그들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나요? 이런 감정들은 모두 당신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의 심리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무의식적인 패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에게 선을 긋는 것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차갑거나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에서 벗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알게 모르게 작은 양보를 반복하며 우리의 감정적 책임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용하지만 깊은 소진. 우리는 조금씩 더 양보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참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한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말이 종종 죄책감과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 차갑거나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단어 하나를 엄청난 감정적 부담으로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순간 사실은 나 자신에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평온함, 정신적 안녕, 그리고 나의 진정성을 희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모든 사람에게 늘 열려 있었습니다. 길고 반복되는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내 일이 아닌 책임을 떠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거절하면 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나를 차갑게 보지는 않을까?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자 정말 소중한 관계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변했습니다. 반면 나의 희생 위에 유지되던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그것이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융은 개별화 과정, 인디비주에이션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차가운 것도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치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가? 나는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를 지탱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건강한 관계는 균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이 항상 주는 입장에 있고 되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다면 이 관계의 동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 없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건강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계를 세울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상대가 실망하지 않았을까? 나를 차갑거나 이기적으로 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뒤흔들죠. 융은 인간의 정신이 단순히 의식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신념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만족시켜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아래 성장했다면 어떤 형태의 거절이든 그것은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책감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익숙한 패턴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내라고 하던 내가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던 내가 이제는 내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 변화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바로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책감을 다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죄책감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절을 하고 난 후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무했나?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죄책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정말 상대방이 상처받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단지 내가 관계의 패턴을 바꾸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일까? 많은 경우 우리의 죄책감은 현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학습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절을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로 인식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지키고 내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즉, 아니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남아있을 것이고 오로지 당신의 희생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점차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결국 경계를 세우고 죄책감을 다루는 과정은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관계들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성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을 마주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비록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개별화를 이루는 길이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 경계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느끼나요? 혹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방법을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함께 나누길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